나스닥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뿐만 아니라 S&P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지금 시장이 횡보에 갇혀 있는데요. 연말이던 연초던 저희가 상승 랠리를 한번 바랬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리젝을 맞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펀더멘탈적인 영향이 많이 있어요. 횡보 매매를 하실 때 끝에서 끝을 잡아먹는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매매를 못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끝에서 끝을 잡아먹는 매매를 하려고 할 때는 얘가 내려칠 때 힘이 아랫 방향으로 매도 방향으로 굉장히 강하게 쏠려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횡보의 반대편으로 갈 때는 상방으로 힘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끝을 잡아먹는 이런 매매들은 역매매적인 성향이 있어요. 물론 횡보 안에 갇혀 있다라는 가정하에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익이 크면 클수록 리스크도 크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보수적으로 라인을 잡아서 이런 곳에서 들어가서 큰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쉽지 않고요. 포모가 와서 이런 라인에서 횡보 매매를 하려고 했다면 이제 들어가자마자 손절이 나거나 이제 물려있는 시간 동안 조금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물려있다가 아니면 적당히 물 타고 이제 내려갈 때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1파를 치고 2파 눌리고 이제 3파 연장으로 치고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눌리고 치고 올라가서 기존의 이제 저항의 라인을 지지로 강하게 만들고 난 이후에요, 여기를 안착하고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정말 대참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횡보 안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원래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그쵸, 고점을 지키면서 이런 식으로 파동을 잘 쏴주면 충분히 안착하고 다시 컨티뉴에이션이 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저희를 기다리는 요소들이 있죠. 바로 이 펀더멘탈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조업 PMI 그리고 FOMC 의사록 여기에서 강한 리젝을 맞았고요. 아직까지 비둘기적인 성향이 없고 상당히 매파적인 성향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면 보일수록 매도 방향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ADP 취업자 변동수가 있고요. 금요일날 비농, 요때 이제 또 크게 움직이겠죠. 지금 연준이 바라는 실업률이 4.6%잖아요. 지금 3.7%입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고요. CPI 같은 경우에도 지금 7%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건 이제 2%대까지 확실히 내려간다라는 사인이 있을 때까지 연준이 피봇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CPI와 PPI 매달 있죠. 24일부터 이제 빅테크 넷플릭스를 기점으로 빅테크 실적 주간입니다. 이제 4분기의 실적이 발표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까지 두드려 맞지 않았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까지도 최근에 하방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힘들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테슬라는 밸류에이션적으로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있지만, 제가 추후 영상을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을 기술적인 분석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등등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전히 다시 상승으로 끌어올려 와 주고요. 저점을 올리면서 고점을 지키면서 이 상승의 압력을 친다라고 했을 때 뚫고 올라와서 안착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때마다 터져 나오는 이제 펀더멘탈의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횡보 매매로 다시 돌아가서 볼 텐데요. 끝에서 끝을 잡아먹는 매매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개념을 약간 도로에서 유턴하는 차량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제 공간에서 이렇게 유턴을 하면 속도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돌릴 때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죠. 횡보도 물론 횡보 진폭에 따라 다릅니다. 횡보의 진폭이 정말 좁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끝을 잡아먹는 매매 할 수도 있겠죠. 여기는 지금 상당히 큰 진폭입니다. 차량이 이렇게 유턴을 할 때는 시간이 걸려요. 유턴을 마치고 나면 대신에 이렇게 쭉 올 수도 있습니다. 유턴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올 때는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개념은, 유턴을 하는 이 와중에서는 역매매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고 유턴이 끝나고 난 이후 움직일 때 바로 요 라인에서 추세 매매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수익이 작아질 수 있지만 리스크가 훨씬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노리는 라인은 여기에서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유턴이 끝나고 나면 요 공간을 노리게 되는 것이겠죠. 주식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바닥에서 머리까지 먹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서 어깨 정도까지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0분이나 60분을 기준으로 일단 레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30분이 아니라 1분이나 특히나 3분 이렇게 민감도가 높은 차트로 들어온다고 하시면, 자동적으로 보시면 이 1분 차트 안에서 한 파동을 쳐주고 눌려주고 다시 한번 파동을
쳤을 때 요 라인을 노리시면 훨씬 더 추세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올리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 힘을 확실하게 끌어주고 난 이후에 맨 처음 나오는 이 파동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 파동에서 한 번 더 쳐주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이탈 매매를 노리시면 훨씬 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를 패스를 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요 이탈 공간을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윗 공간에서 다시 횡보를 맞고 떨어질 때, 물론 여기는 고점을 낮춘 공간이 되는 거지만요, 이때는 여기가 끝이 될지 아닐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파동 쳐주고 고점을 낮춰주고 요 공간을 다시 이탈할 때, 아니면 이 공간을 이탈할 때, 요런 공간들을 요렇게 노리시면 이렇게까지 올 때 상당히 속도가 붙은 상태로 추세 매매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횡보 안에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추세 매매를 하거나 결국 같은 방법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실레이터의 움직임을 보시면 상당히 비슷한 패턴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큰 그림에서 요렇게가 이제 횡보의 레인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끝에서 끝을 잡아먹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바닥에서 끌어올릴 때 힘이 매수로 상당히 치우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유턴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턴을 할 때는 홀딩 시간도 상당히 크고 움직임적으로도 역매매적인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을 잡아먹는 매매를 성공시켰을 때 비록 수익은 클 수 있지만 요 끝에서 홀딩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 내가 보수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가정하에 내 진입을 주지 않고 가는 경우나, 그때 생기는 포모 때문에 앞에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내려치는 힘 때문에, 올려치는 힘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손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이 밑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파동을 한 파동 끌어올려 주고요, 거기를 기점으로 이탈하는 공간, 요런 공간을 노리시면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똑같죠? 이런 공간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한 파동만 쳐주고 고점을 낮춰주고 난 이후에 이탈하는 공간, 이런 공간을 노리시면 훨씬 더 추세 매매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의 스타일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내가 이 횡보 매매를 할 때 이 끝을 잡아먹는 매매가 좀 잘 안 된다, 혹은 분명히 끝에서 끝을 잡아먹으면 되는데 MDD나 손절이 좀 커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횡보장 안에서 추세 매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해보시면 훨씬 더 안전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